자, 일단은 샌드애니웨어에 우리가 사진을 옮겨서 PC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는 작업부터 연습해보죠. 일단은 샌드애니웨어를 여는 거예요. 샌드애니웨어를 이렇게 어플을 열었을 때 샌드애니웨어 어플이 실행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최근 사진, 비디오, 오디오 앱 등의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경로들이 있었죠. 최근은 정말로 최근에 찍은 거. 그래서 뭐 내가 찍은 그 미디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 파일만 몰아서 볼 때, 비디오 같은 경우는 비디오만 모아서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사진 파일을 쓰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 나는 11월 18일 월요일날 찍은 거 전체를 다 가져올 거야. 그럼 요걸 누르면 되고, 하나씩 가져올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 하실 게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스팅 하실 사진들을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체크해서 원하시는 사진을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최근에 찍은 거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한꺼번에 봐도 되는데, 사진을 이렇게 고르고 비디오로 가서 비디오를 또 골라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올 사진들 또는 비디오를 모두 골랐다면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파일이 보내지겠죠. 자, 746459라는 저는 이렇게 난수 번호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있는 샌드애니웨어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컴퓨터에 샌드애니웨어를 열어서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보였던 난수 코드 746459 이렇게 적고 확인을 하면은 일단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창이 뜨는 거. 혹시 샌드애니웨어를 좀 그동안 연습하셨다면은 다들 잘 띄우셨을 겁니다. 일단 10분 동안에 우리가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다 받을 거냐 고를 수 있는 데가 밑에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폴더 모양을 눌러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바탕화면에다 폴더를 따로 만들겠다. 그럼 새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시고 폴더 선택해 주시면 그 안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먼저 열었는데 샌드애니거든요. 네. 여기서 이걸 보내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파일들 선택하셨어요? 네, 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서 보내기. 네. 보내기를 누르시면 여기 주소가 나왔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130에 224. 아, 이게 연결돼 있는 건가 보죠? 샌디가 있는 거. 네. 그래서 확인. 그리고 그냥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그럼 다운로드 폴더로 가니까 네.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 내가 원하는 폴더가 있으면 고르면 되겠지만 지금은 얘네들끼리 포스팅을 모을 거라서 네.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 생각이에요. 새 폴더 눌러주시고 폴더 이름은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오늘 포스팅 할 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폴더 선택. 이제 야경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폴더 선택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데스크탑에 야경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은 야경이란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야경이란 폴더에 조금 전에 선택하신 10개의 사진들이 다 옮겨지겠죠? 아, 안 되시는 분 질문 주세요. 이거로 지금이야. 지금 전송이 완료가 된 네, 건가요? 네. 이건가요? 네. 지금 전송은 다 되셨고 어디가 되는지 자, 이건 이제 그냥 고정형 사진이고 동영상은 또 따로 같이 아니요, 같이 하실 같이 수 있어요.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받으신 거는 다운로드 폴더에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JP라고 거기다 받았어야 여기 되는데 내가 거기다 받았을
그럼 JK보다 있겠죠?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 받아지는 거예요. 또 안 되시는 분은 잘 되셨어요? 잘해서 했거든요. 너무 예뻐요. 네. 아니 하고 이거 지금 저장을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럼 발행을 하고 새로 하실 때요? 아니면 근데 그냥 얘는 그대로 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선생님 얘기할 때 수정할 때는 그냥 수정을 이 상태에서 제가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수정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고 새로 여실 거다고 한다면 얘는 새로 그러니까 만들기 할 때 불러오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니요 누르시면은 새로 불러올 수 있고요. 요거 자체를 지금 포스팅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내용도 수정해서 포스팅 먼저 해주시면 돼요. 와, 저번에 굉장히 잘 받으셨네요. 선생님 아까 폴더에 갖다가 네. 폴더에 갖다 집어넣은 앱은 뭐예요? 폴더에 넣어놔야 우리가 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넣을 수가 있죠. 네. 만약에 그냥 넣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는데 네. 다운로드 폴더는 생각 외로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사진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에 포스팅할 게 어떤 거에다 포스팅할지 이게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죠. 눌러도 돼요. 다 받으셨으면은 이쪽에 지금 야경이라는 폴더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들을 가지고 내가 포스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핸드폰 영역은 여기까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하신 것처럼 블로그를 열 거예요. 이때 블로그를 여실 때는 반드시 크롬 창으로 좀 열어주세요. 왜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를 적는데 다음 글자가 지워진다든지 아니면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글자가 안 적힌다든지 약간씩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모바일하고 조금 연동이 되는 거는 크롬에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가셔서 여기다 이제 로그인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블로그에 내 블로그로 가면은 블로그를 쓰실 수가 있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글을 쓰실 때는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르시면 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글을 쓰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쪽에 보시면 프로필 밑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도 되고, 근데 저게 저렇게 밑에 있으면 선택이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내 메뉴에 글쓰기 이렇게 눌러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식의 창이 나오겠죠? 저번 시간에 제가 각각의 블로그의 에디터 창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거를 올릴 거예요. 제가 오늘 포스팅하고자 하는 건 바로 노원에 있는 라면집, 제가 좋아하는 라면집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포스팅을 하실 땐 무작정 적기보다는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괜찮을 거고 키워드 마스터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노원 라멘 이런 식으로 쳐보면 노원역 라멘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연관 검색어는 노원역 라멘 요것도 제가 써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는 전 키워드 마스터도 많이 활용을 해요. 키워드 마스터는 웨어이즈 포스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키워드를 여기다가 적어서
이렇게 적어보면 노원라멘, 노원역 라멘, 노원역 아오리 라멘, 쇼부 라멘, 일본 라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노원역 라멘, 노원 라멘, 그리고 노원역 일본 라멘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고, 요 아오리 라멘이라는 거는 사실은 승리 씨가 만든 어떤 브랜드였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오리 라멘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포스팅을 쓰셔도 괜찮긴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찾아봤나를 알 수 있죠. 노원 라멘은 사람들이 찾은 게 640건 찾았는데 문서수는 이 정도 있고 블로그는 네이버가 도배를 하고 있죠. 네이버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주는 거라서 보시면은 네이버가 도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기 포스팅을 올리거나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걸 착안했을 땐 티스토리나 이런 데보단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작성을 하게 되죠. 노원역 일본 라면은 20건밖에 조회를 안 했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가져온다면은 포스팅 일부분에 적어서 쓸 것 같아요. 일본 라면이라고 굳이는 안 적을 것 같습니다. 자, 노원역 라멘이라고 친 거는요, 노원 라멘과 함께 많이 찾아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노원 라멘이나 노원역 라멘이나 중간에 역자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요, 그냥 노원역 라멘 요거를 활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원 라멘도 이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제목 있고 오늘 샵을 이용한 태그를 사용해서 적으셨어요. 네. 여기다 적는 건가요? 네, 이따가 적을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는 키워드 마스터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 이거는 네이버에서 친 거긴 한데요. 따로 창을 열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밑에 크롬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고요. 역시 여기서 크롬이라는 걸 누르면 새 창이 하나가 띄워집니다. 그래서 블로그 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창을 하나 띄워서 거기에다가 이 검색바에다 키워드 마스터라고 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중이지만 다른 창을 하나 더 띄우고 싶을 때 요 버튼 밑에서 오른쪽 눌러서 크롭 이렇게 들어가거나 새 창을 눌러 들어가요. 이렇게 쳐서 들어간 창에다가 적어본 거죠. 키워드 마스터요. 제가 친 데가 라멘 일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멘 일지방 롯데백화점 노원점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대략적으로 노원역 라멘 그리고 라멘 일지방 뭐 롯데백화점 노원점 이런 것들을 포스팅에 활용을 할 것 같고요. 돈코츠 라멘 요것도 좀 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좀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본인이 뽑아내요. 근데 일반적으로 눈으로 익혀서 내가 이걸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 네, 저는 일단 할 때는요 보통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그거를 가급적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까먹거든요. 네, 저도 뭐 잘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용하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몇몇 가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골랐다면 이제 제목을 키워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키워드는 한 2개 내지는 3개, 뭐 정 없으면 하나 요렇게를 포함해서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노원역 라멘 맛집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뭐 다녀온 후기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노원하고 라멘 들어있고 노원역 라멘 들어있고 라멘 이지방 들어있고요. 그죠? 뭐 굳이 내가 아오리 라멘과 비교할 거면 여기 아오리 라멘과 비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될 테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배경사진 하나 첨부할게요. 이 배경사진은 여기에 이쁘게 커버로 들어갈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내 컴퓨터에 방금 옮겨놓은 사진 중에 배경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좀 전에 옮긴 노원 라멘 입지방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저는 요 돈코츠 라멘하고 돈가스 라멘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조금 넣을까? 돈코츠 돈가스 라멘을? 그것도 맘대로 하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넣게 되면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라고 뜨고요.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조금 더 맛깔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위치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맞춰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까요? 이게 알아서 선생님 사진이 네. 배치가 되나요? 네, 배치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버 사진 부분이 너무 심심하지는 않게 살짝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채워보셨다면은 이제 본문에 샵을 이용해서 태그를 사용해 보세요. 요거는 일단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그죠? 자,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사진을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기획을 하고 그대로 이제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런 데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물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기획을 해서 적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더 구성이 탄탄한 글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게 조금 힘들 거예요. 시간상. 그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사진을 먼저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의 순서대로 내가 생각해서 글을 적으면은 훨씬 더 그냥 내가 글 적으면서 사진 일부러 끼워 넣는 것보다는 구성이 탄탄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눌러서 이제 PC로 옮긴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진들을 선택을 하고 열기. 그럼 사진 첨부 방식이 나옵니다. 혹시 요거 사진 여러 개 어떻게 선택했나 궁금하신 분은요. 첫 번째 사진을 찍고 끝 번째 사진은 Shift 누르고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기를 하면은 여러 개의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고, 나는 이 여러 개의 사진을 개별로 놓겠다. 그럼 개별 사진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8개 제가 가져왔네요. 8개 사진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선생님 잠깐만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여기서 네. 아까 올리는 건 이거 하나 제가 컵에 올렸고요 선생님. 네. 방금 하나는 이걸 올렸었어요. 네. 예. 근데 이건 잘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개별 사진 들어가려면 아까 7개였는데. 그거는 네. 제가 올릴 때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네. 사진에서 아까 한 장씩 올리셔도 그렇고, 네. 만약에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리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자, 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선택하세요. 네. 그 다음 Shift 누르시면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세요. 여기요. 연속은 Shift예요. 네. 열기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일단 선택한 만큼의 사진들이 불러와지면서 네. 개별 사진으로 고르면 밑으로 쭉 배치가 돼서 올라가겠죠? 8개 아. 사진이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찍었다 해도 크기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딱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업로드 중인 동안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포토스트 인프에서 일괄 반영할 때 자르기 다 전체 잘라서 크기 사이즈 돼요. 네. 그렇게 잘라서 넣어도 돼요. 근데 한 번 더 거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한번 쭉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에디터 창에서도 줄여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사진의 순서를 좀 배치를 해볼 건데,
사진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에디터 창으로 넘어와집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사진들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순서를 바꾸려면 끌어다가 배치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오시면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돈가스 라면만 온 것 같다. 돈코츠는 빼야지. 네, 일단 이렇게 배치해서 놓고.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렇게 눌렀잖아요. 클릭하는 거. 네, 그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스마트 에디터예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은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에디터로 넘어와져요. 자,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최대가 3000에 1688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포스팅 자체도 3000이 안 되는데 굳이 우리가 3000으로 맞추느라고 두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이미지 서명을 만들어 넣으면 코딱지만하게 되게 조그만하게 나와요. 요거.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이미지 서명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편집을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크기는 900으로 맞출게요. 가로 사이즈를 900으로 모든 사진을 맞추겠다. 모든 사진 눌러주시면은 모든 이미지의 크기는 900픽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에디터 들어가는 것도 훨씬 빠르게 들어가질 거고요. 그래서 일단 900으로 놓는 걸로 할게요. 서명의 크기도 원래 서명 크기대로 잘 나오니까 나중에 이런 이미지 서명을 만들어 넣을 때도 유용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 서명은 지금은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를 배우긴 했지만 포토스케이프로 만들면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포토샵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단은 이미지의 사이즈들을 모두 다 900으로 맞췄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쓰실 사진은 우리가 대표 사진을 우리 1대1로 맞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쳤다고 보죠. 노원용 라멘을 쳐서 보니까 여기 블로그로 가보려고 해요. 블로그를 눌러서 보면은 노원형 라면집들이 보이는데 어떤 건 이렇게 가로로 돼 있고 어떤 건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고 가로로 돼 있는 것들은 양 옆에가 이렇게 비워져 있죠. 근데 만약에 1대1로 자른 것들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거나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보다 예쁘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화면, 우리가 대표 사진으로 만들 것들은 이렇게 1대1 사진으로 잘라서 넣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진, 만약에 내가 이 사진을 첫 페이지에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표지로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르기 회전에 가서 1대1로 자르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마음에 들면 확인. 그리고 이 이미지를 내가 좀 더 꾸미고 싶다면 필터나 보정을 주는 겁니다. 저는 보정에서 채도나 선명도를 조금 조절을 해볼까요? 채도가 살아나니까 채도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되죠. 밝기, 그리고 대비,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나머지 사진들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나머지 사진은 그냥 두려고요. 일일이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일이 하기가 좀 불편하면 필터에서도 가능해요. 필터에서 브라이트나 아니면 이런 값들을 설정했을 때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으면 이렇게 적용해서 모든 사진 누르면은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제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보았을 때 심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잘라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만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블러 처리라는 거는 모자이크로 해요. 모자이크는 사각형과 원형이 있고
내가 만약 원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할 부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오지 않게 되죠. 자, 이 얼굴에 대해서는 픽셀 값을 조절해서 내가 어느 정도 픽셀로 표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는 얼굴을 이렇게 가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픽셀로 처리가 됐죠? 나머지 사진에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정도는 사실 누군지 모르겠죠? 그럼 이대로 둬도 되고 이것도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가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릴 만한 사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요 메뉴판 사진 같은 경우는 좀 흐리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보정해서 선명도를 이렇게 조절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글씨가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질이 좀 안 좋으면요. 네. 이걸 좀 고칠 수 있나요? 화질이 약간 좀 뿌옇게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고쳐지죠? 어떻게 고치냐면 마음에 들게 되셨다면은 위에 완료 누르시면은 이게 에디터가 또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가는 동안 지금 가릴게요. 이것도 약간 좀 뿌옇고 사진이 여기가.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에디터 창이 들어가서요. 네, 근데 여기 에디터 창에서 좀 약간 보정에 관해서 네. 여기서 예를 들어 대비를 좀 더 진하게 넣겠다. 그럼 색깔이 보정이 돼요. 네. 그리고 밝기를 조금 낮추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네. 물론 자동 보정 기능이 있긴 한데 가끔은 마음에 들게 되고 가끔은 마음에 안 들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클릭하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이렇게 눌러서 뭐 자동 보정을 하거나 보시거나. 걔는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인물 사진도 걔는 보정이 들어간 거네요. 네, 보정해야죠. 네, 맞아요. 저녁 때 찍으려면은 사진이 조금 흔들고 그렇더라고요. 혹시 잘 안 되신 분 질문을 갖도록 할게요. 사진 넣는데 동영상을 내려면은 그건 메뉴가 없네. 이걸로 네. 네,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들어요. 지금 네. 이거 얘를 조금 더 자르려고 그래요. 아, 그럼 이걸 자르시면 자를 돼요. 건데 네. 자르고 나서 네. 얘를 다시 1대1로 아, 900으로 맞추는 1대1로? 거죠. 1대1로 하시는 아니 이거 거는 900으로 이거 맞추는 아니요, 굳이 그런 건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지? 얘가 원본이 840px 오른쪽으로 맞춰졌는데 원래는 크기 조절하기 전에 자르고 크기를 맞추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올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사진을 폭에 맞춰서 넓히는 기능이 어차피 에디터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넓히시면 돼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대표 방문, 대표 바꿨더니 원래 표시 없어졌어요. 어떤 사진이요? 이 사진을 쓰시고자 한다면 끌어가지고 내가 두고 싶은 데다가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밑에다 놓겠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삭제한 사진을 임시 보관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끌어다가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 거 다 올린 거예요. 세 개. 사진은 잘 올렸죠? 네. 이제 사진은 올렸으니 동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하는데요. 자, 내가 동영상을 넣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좀 놓을게요. 저는 이쯤에다가 동영상을 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커서를 놓고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추가를 누르면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죠. 저는 동영상을 2개를 찍었는데 둘 다 짤막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열기를 하면은 동영상이 가져와지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랬네요. 자, 이렇게 가져와지는 동영상에 제목과 정보, 태그를 적은 후에 대표 이미지는 여기 동영상 가져와지는 것 중에 썸네일이 이쪽에 뜰 거예요. 마음에 드는 썸네일을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열기 누르면 되죠. 동영상 파일이 되면 앞서 열기. 네, 그다음에 동영상 추가죠, 선생님. 예, 추가. 네, 동영상 넣으실 거면은 동영상 없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동영상을 넣을 때도 이렇게 제목이나 정보 태그를 넣는 이유는 동영상도 검색이 태그로 검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이거는 예를 드는 거니까 따로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냥 라멘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동영상에 보이는 이런 라멘들은 이렇게 네이버 TV에 올려져 있는 것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뜰 때 아까 그 제목과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동영상을 넣는다면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일산 라멘집 올린 거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있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눌러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목하고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방법은 아까처럼 이거 찾는 것도 어쨌든 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제목 부분에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는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누르면 돼요. 됐으면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진행 중이어가지고. 네, 저도 진행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인용구랑 설명드려 볼게요. 네,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아니요, 플레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안 돼요? 네, 아직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대표 이미지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렇게 고르고 뭐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지를 고른 다음에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동영상 자체를 대표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대표로 만들 사진은 네모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네모나게 만들었다고 네이버가 스스로 대표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대표 사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처음 넣은 사진이 대표겠거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진을 넣고 나서 대표 사진을 먼저 좀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1대1로 자른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사진 위에 보시면은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대표라는 버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대표 사진이구나 라는 거를 네이버가 알아보고 대표로 띄워주게 될 거예요. 자, 사진은 가급적이면 가로 세로 중에서는 세로 사진보단 가로로 찍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세로로 찍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가로 사진 옆에다 붙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자른 후에 붙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사진을 이제 내가 쓸데없는 부분을 좀 잘라낼 거니까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에디터가 떠요. 근데 아까보다 아마 빨리 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900픽셀로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자르기 회전해서 필요 없는 만큼을 이렇게 옆에 부분을 잘라내고요. 확인하고 완료. 그러면 얘가 빨리 바뀌겠죠? 그 다음 저는 여기서 위아래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위아래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를 거예요. 근데 화면이 다 안 보이죠? 그런 경우는 여기 왼쪽 하단에 화면 맞춤을 누르면 화면이 맞게 조절이 됩니다. 자르기 회전해서 필요 없는 만큼을 잘라요. 마음에 들게 됐다. 여기 조금 회전 좀 해놓을까요? 이렇게 똑바르게. 저는 이렇게 올릴 거니까 마음에 들게 됐다 하면은 확인 하고 완료. 자를 때요. 이걸 삭제시키는 거 자를 때 네. 어떤 걸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찍은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겠죠? 필요 잠깐만요. 없는 거 부분 자르려면 만약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그냥 여기 있는 게 다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자르기 회전에 가서 네. 여기 봐 보이죠? 네. 만큼 필요 없는 데를 자르고 확인 예. 이렇게 잘리죠. 아. 완료하면 자, 저는 이 자른 사진을 옆으로 붙일 거예요. 그럼 이 자른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요. 그래서 이 옆에 혹시 녹색 바 보이죠? 이때 놓으면은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서 좀 더 넓은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네요.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순서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을 적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글을 적을 부분에 커서를 놓고 글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에다가 인용구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인용구를 하나 넣어 볼게요. 저는 여기 요 글씨 부분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럼 인용구를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인용구가 이렇게 따옴표 모양으로 나왔는데 인용구의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좋으신 분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좋으신 분은 이런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집어넣어서 인용구를 꾸밀 수가 있겠죠. 꼭 인용구를 넣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인용구를 넣었을 때 조금 더 강조는 돼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용구를 넣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드시는 모양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적어보죠.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이 제목 부분에 있는 키워드들이 포함이 되게 만드시면 돼요. 지금 저는 돈코츠 라면은 뺄 거예요. 사실은 돈코츠 라면도 사진을 찍었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더 좋긴 한데 지금 사진 오류가 나서 조금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스팅 하는 도중에 제가 조금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뺐어요. 자, 여기 이제 내용 입력하는 데다가는 이 이름과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이게 돈가스 라면인가 돈까츠 라면인가 돈가스 라면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꿔서 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여기 기울이기 싫으신 분은 기울이기 해제하고 뭐 좀 더 크게 할 부분은 여기 글자 크기 변경해서 크게 설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라면 있지방 돈가스 라면 여기는 여기다가 라면 있지방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려고 해요. 진하게도 해볼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쁘게 보이겠죠?
그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본론을 얘기할 건데, 사이에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너무 바짝 붙어 있다 하면은 조금씩 간격을 띄워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엔터를 이렇게 한두 번 친 다음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시는데, 보통은 이런 일상 포스팅 같은 경우는 세로 이렇게 왼쪽으로 적는 경우보다는 가운데에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쪽에다가 글을 적게 되면은 글씨가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적었을 때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이기 때문에 꼭 가운데에 놔야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이는 이렇게 약간 띄어서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포스팅 중간중간에는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PC 화면으로는 그럴싸하더라도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고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봤을 때, PC에서 봤을 때 둘 다 이쁘게 보이겠죠? 근데 너무 또 모바일에다 맞추면은 PC에서 볼 때 되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 부분은 맞춰주시면 돼요. 꼭 이걸 모바일로 맞춰야만 최적화가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개인 차이겠죠.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면 어떡할까요? 벌써 등록해요? 아니 아니죠. 그냥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을 더 계속 적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노원역 라멘 이지방이 어디 있는지도 저는 설명을 할 거예요. 맛집이니까 그래도. 노원역 라멘 맛집. 라멘 이지방은 롯데백화점 노원 롯데백화점 이렇게 할까요? 노원 롯데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약도 남겨놓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약도 찾아가시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적을 텐데, 여기다가 내가 약도를 남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장소를 눌러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장소명에다가 라멘 이지방 이렇게 적으면 노원점 있죠? 그럼 이렇게 눌러서 장소를 추가하고 확인해 주시면은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적을 건데 4호선, 7호선, 노원역 7호 이렇게 적을까요? 노원역 3번 출구 노원 롯데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에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찾기가 쉽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내용들을 적을 때 저는 이 사이에다가 다시 동영상을 좀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눌러서 영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동영상을 좀 키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진 게 이거예요.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를 넣을 수 있고 파일 용량은 8기가까지 굉장히 길게 넣을 수 있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 PC 버전에 동영상을 추가하는 이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편집 툴들을 좀 활용을 해서 동영상을 꾸민 다음에 올리시면 적당하실 거고요. 모바일 버전은 좀 특이하게 거기선 또 편집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바일 버전도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는데 그때는 이제 동영상을 간단하게 복잡하게는 못 고치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넣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내용은 지금과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 사진은 옆으로 3개까지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붙였던 걸 떼낼 때는 클릭하시고 또 한 번 클릭하시면 얘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떼내면은 사진도 쉽게 떼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맛집 포스팅에서는 많이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내가 일상 포스팅을 쓴다라고 할 때는 사진, 동영상, 인용구, 장소 요런 정도가 제일 많이 쓰여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이걸 적고 나서는 지금부터 이제 작성을 하실 건데 적고 나서는 발행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발행을 하실 때는 카테고리는 내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카테고리 중에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고르시는 거고요. 카테고리에 맞는 주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는 전체 공개, 발행은 댓글 공감 허용을 하게끔 해주시고 태그 편집에는 요거로 찾아줘야 될 검색어들을 여기다 적어요. 최대가 30개지만 30개 다 안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발행을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발행이 될 거예요. 발행이 되고 나서는 저희 단톡방에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시 58분이니까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갖고 그러면 2시 10분서부터 이제 제작해서 오늘 요걸 다 완성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 그 부분까지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그 후에는 발행을 하시면 이게 이제 발행이 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URL을 복사하셔서 저희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여기 URL 복사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글의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단톡방을 열어서 거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제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어디에 잠깐만요. 네, 제 건 일단 바로 올려드렸고요. 맞아.